도심 쪽에 역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중구 역세권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게 이것 좀 이제 설명해 주시죠. 도심 재정비 전략 추진단이라는 게 중구에 올 8월 달에 이제 발족이 됐어요. 아, 도심 재정비 추진 전략 기획단. 추진단. 네, 전략 추진단이. 그런데 이 도심 재정비 전략 추진 단장님이 이 재개발에 대한 일을 한 20몇 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안에 메커니즘이라든지 이것들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전해드리면은 일단 서울시가 어떤 배경을 갖고 이걸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인데요. 일단은 서울에 아파트가 없다라고 합니다. 서울시 분석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제 분양 물량이고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1월 8일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분양 물량 자체가 38.7%나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순위 청약자를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동안 청약 통장을 넣었는데 앞으로 그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앞으로 안 만들어지게 되면 백날 첫날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은 2017년에 18,600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을 한 거예요. 근데 2022년 올해는 2,100가구 정도밖에 분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9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보통 짧으면 3년, 길으면 5년 뒤에 입주를 하는 물량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아예 소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그래프를 지금 현재까지 된 거 보고 분양되는 걸 보게 되면 앞으로 분양 집이 없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최근에 집값이 올랐다라는 일부분에 네. 해당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서울시 설명회를 갔다 온 거하고 네. 이번에 중구청에서 하는 거 갔다 온 느낌으로는 네네. 이 서울시하고 구청 쪽에서 2025년도 이후를 되게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네. 예, 집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막 굉장히 서둘러서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입주 물량이거든요. 자,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은 202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12,000가구 정도가 매년 입주를 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필요한 물량은 1년에 5만 가구 가까이가 네. 필요하거든요. 매년. 네. 근데 재개발로 채우는 양이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의 75%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개발 물량들도 그 물량의 50% 이상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연 2020년까지 12,000가구밖에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걸 통계를 서울시가 분석을 했는데 2030년이 되면은 입주 물량이 아예 없답니다. 아예 한 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0이에요. 호수가 0개. 그러니까 이러니까 최근에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서울시가 이렇게 통계를 작성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심각성을 대단히 잘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공급이 부족하게 된 이유가 지난 10년간의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이 400군데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400군데를 아파트로 호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5만 채예요. 네. 그러니까 25만 채가 사라져 버렸으니 신축이 25만. 필요한 아파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헌집이 아니고 새 집을 새 집. 다 원해요. 네. 그러니까 새 집이 많이 공급이 돼야 원하는 주택에 살 수 있는데 그 새 집 자체가 25만 채가 사라져 버리니 앞으로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점점 그렇게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새 아파트가 안 만들어지면은 분양 받는 거죠. 새 아파트 분양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주택이 이제 부족을 하니까 이 주택을 서둘러서 이제 공급하려면 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양방향으로 서둘러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여러 가지 문제도 네. 있고 또 지금 시장의 영향도 크고. 네. 지금 풀어줄 서울 이제 정부에서는 또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이제 풀어줘서 좀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초과이익 환수나 이제 몇 가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결국 국회 통과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치적인 개념에 싸우다 보니까 실제로 재건축은 2025년도 6년도에 물량을 많이 공급하기 힘들고 그러면 결국은 재개발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재개발을 서울시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굉장히 이 절차를 간소화했잖아요. 맞아요. 간소해서 절차를 하는데도 이게 워낙 재개발 자체가 뭐 1000세대, 2000세대 오늘 그리고 오래 이제 낡은 집에 또 사시던 분들 추가 부담금이 부담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실제로 재개발을 서울시에서는 6, 7년 만에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짧아야 10년 이상 걸리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방법이 없어.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서 빼든 칼이 결국 모아주택이잖아요. 네, 모아타운. 그래서 모아타운을 통해서 빨리 공급하겠다. 그럼 모아타운은 네. 뭐예요? 모아타운은 그러니까 재개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도 재개발은 한 1000세대급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 가장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건 한 100세대짜리를 만든다 보면 모아타운은 그 가로주택을 몇 개를 모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00세대, 500세대짜리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 사업은 좀 속도가 빨라서 한 4년, 5년에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모가 보시면 작으니까. 네,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얼마나 급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대단지 아파트인데 서울시에서 마음이 얼마나 급하면 이 뭐 100세대 그렇죠. 또는 50세대 50세대도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 최근에 강남에 40세대도 만드는 거 40세대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빨리빨리 공급해서 네. 이 부족한 물량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서울시 생각을 해봤어. 이 모아타운이 위치들이 좋아. 아, 좋죠. 그리고 역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제법 있어. 네. 그러면 얘네들을 보통 모아타운 용적률이 200%로 개발하잖아요. 네. 그러면 200%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역으로 용적률을 받은 역세권 개발로 통해서 500세대를 만약 짓게 돼 500%. 500%를 개발하게 되면 몇 세대를 지을 수 있을까? 2.5배니까 네. 250세대를 질 수 있잖아요. 와, 2배 이상 그죠? 확 늘어나네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야 이게 700%까지 가능하겠더라 이거요. 따져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350세대인가요? 그죠? 네. 350세대. 그러니까 100세대밖에 못 짓는 모아타운을 350세대로 개발하겠다. 이게 바로 역세권 개발인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네. 그러니까 왜냐면 빨리 진행하면서 예, 더 많이 빨리 진행하면서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좁은 땅에 빨리 진행 높게 지어버리고 그렇죠. 많이 지어버리니까. 네. 그러면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꼬대님 얘기한 게 뭐 500세대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이제 잘못 알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00세대급 이상으로 모아타운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동 모아타운이 하나하나가 200세대, 300세대 정도 되면 네. 그걸 5개, 6개를 모으면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그룹처럼 할 만들어지고 수도 있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잘 갖추게 되면 오히려 대단지와 그러니까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주거 환경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타운을 200세대로 개발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 추가 부담금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5억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네. 근데 추가 부담금을 뭐 한 8억을 내야 된다. 네. 그럼 부담 되잖아요. 많이 되죠.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500%로 개발했더니 이 8억이 3억으로 줄더라 이거예요. 8억 나갈 게 3억만 나간다. 추가 부담금이. 3억은 낼만하죠.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하죠. 근데 이걸 700%로 개발했더니 추가 부담 안 내죠. 안 내고 돌려받아. 돌려받더라 이거예요. 아파트 반 채 더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동의율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개발 빨라지지, 동의율 빨라지지, 그 다음에 그 뭐죠? 공급 부족한 공급 빨리 채워줄 공급량 수 있지. 채우고. 그리고 일단은 그쪽에서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제 부담이 적다라는 것은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기반 시설은 한정돼 있어. 네. 근데 거기다 해도 높게만 쳐. 그럼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될까? 열악해지죠. 굉장히 열악해지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을 각각 단지별로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땅 밑으로 공용으로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의 부족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보완책도 나온 거죠. 아니 그래서 역세권 개발로 700% 올리게 되면 아무리 지하를 파서 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서 마냥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2024년까지만 해준대요. 맞아요. 2024년 그러면 말까지만. 여러분들 2024년까지 경기가 안 살아나면 역세권 개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실 거냐 이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라. 왜냐면 2024년까지 200%를 700%를 해주고 500%를 해준다는데 내 추가 부담금이 7억에서 2억으로 줄고 마이너스 또 돈 돌려받을 수 있는 이걸 하겠다고 2024년까지 할 건데 2024년까지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쳐다만 봐야 돼. 웅변대에 나온 줄 알았어요. 이연사예요, 집이.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근데 이걸 과연 저희가 지켜봐만 봐야 돼. 할 말이 없네. 지켜보면 안 되죠. 그래서 예, 이게
그래서 더군다나 그 2024년 얘기 기다린 거예요? 네. 왜 혼자 얘기하니까 아. 두 명이나 있는데 아니 두 분이 너무 계시는데 혼자서 열심히 네. 열심히 이제 하셔서 두 분은 이제 모아주택 얘기를 하신 거고 저는 그 모아주택을 모아서 높게 올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모아타운도 입지에 따라서 상업 지역에 인접해 있고 또 역세권의 350m 안이라는 범위 내에 1차 역세권 안에 들어간다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모아타운 200%보다 훨씬 높은 500%, 700%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몇몇 군데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데는 가능하다. 네, 그래서도 우리가 이게 질의응답할 때 물어봤더니 네.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일반 재개발하다가 역세권 사업으로도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 원하면 하더라고요. 네네 원하면 그렇게 해준대요. 네. 자, 우리 내일 세미나 하시나요? 우리 공기영 꼰대님? 네. 근데 이제 우리 김태형님 오시면은 좋은 내용 많이 들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네. 이 내용에 해당되는 지금 이제 여기는 우리가 간 데가 장충동이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네. 나온 거잖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윤곽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충동과 거의 비슷한 요건을 거의 99% 100% 갖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도 지금 물밑에서 되게 우리 이제 일반 분들한테 많이 안 알려지지만 주민들이 구청과 협의도 하고 서울시까지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근데 내일 다 마감되시지 않았나요? 뭐 자리를 만들면 되죠. 아 그런데 김태형이 내일 좁은데 오셔가지고 서서 듣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세요.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내용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다른 재개발 구역도 가서 네. 더 신박한 내용을 듣고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굳이 서둘러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오셔도 되니까 다음 주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십시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장충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 높이 제한이 16m로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앞에가 역사문화공원역이라고 해서 이제 밀리오레 두타, 뭐 패션타운, 그다음에 디자인 플라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에요. 바로 앞에가. 상업 지역에 붙어 있는 대로변에 접해 있는 곳인데 여기가 16m라는 제한이라는 거는 아무리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말이 이해할 안 수가 되죠. 없는 거예요. 16m면은 네. 6층이에요. 5층. 5층, 네. 6층. 네. 좀 층고 낮게 하면 6층까지. 네네.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6층.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근데 그 건너편은 건너편은 20층, 30층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길 하나를 두고 그치. 예. 여기는 5층, 예. 여기는 30층.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살라는 거죠. 올려다보고. 우러러보면서. 예. 물어보면서 참 장충동인데 그죠? 그렇죠. 나름 장충동 하면은 그러니까 으쌰으쌰하는 여기가 원래는 이제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개발 추진하다가 해제를 했는데 2015년에 도심 역사 도심 기본 계획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2015년에. 그러니까 전 시장님 때 전 시장님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요 도심 나인, 전체. 요 나인을 도심 요 전체 나인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해제돼서 안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것도 이런 그 역사 도심 높이 제한을 하겠다라는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이분들은 이렇게 16m로 됐다라는 건 사실조차 몰라. 그래서 주민한테 뭐 물어볼 최근에 와서야 개발을 하려고 구청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다 이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높이 제한을 전반적으로 풀기 위해서 작년에 이 높이 제한에 대한 고도지구에 대해서 높이 제한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고 이게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 정도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예전 수준 그러니까 12층 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전반적으로는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왜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야 우리 사업 개발 좀 하자 여기 이렇게 상업지 가까운데 입지 좋은데 개발하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야 무슨 개발이야 16m에 무슨 개발하겠냐 서울시가 풀어주면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서울시 입장은 어떠냐 하면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이 제한 아까 예전처럼 12m 정도 12층까지 정도는 풀어주겠지만 더 높은 용적률과 더 높은 아파트를 원한다면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셔라. 그러면은 검토를 해서 그게 20층이든 45층이든 더 확실하게 풀어주겠다 이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네, 자 여기 뭐 회원동이나 또 필동이나 또 장충동이나 여기 사시는 분들 주민들
모이셔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또 중구청에다가 모이셔서 넣으세요. 그러면 고도 제한을 지금 6층밖에 못 짓는 고도 제한을 30층 또 40층을 지을 수 있게끔 또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준대요. 그렇죠. 가만히 네.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거고 네. 이 적극적으로 이제 구청에다가 하면은 구청은 네. 주민들이 해도 구청이 이제 네. 어떤 그 뭐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네. 입장으로 바뀌었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2종 일반주거의 7층 제한이고 네. 네. 그 3종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상업 지역도 네. 일부 껴져 있잖아요. 빨간색이 상업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지역을 실제적으로 그런 제한이 없다면 굉장히 개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6m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아, 네. 화면이 아직 안 나갔나요? 네. 네네. 자, 이렇게 다양한 용도 지역을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2종, 3종 있는 지역들을 역세권 개발로 진행을 한다면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2종이 용도 지역 상향되면 3종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든 한 단계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준주거 지역으로 다 상향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법정 상한이 500%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런 요건이면 괜찮다 싶으면 최대 700%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방침인 거죠. 그럼 여기도 7층 제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2종 일반. 근데 이것도 다 풀리는 거잖아요. 7층 제한이고 12층 제한이고 상관없이 그냥 준주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최지훈님께서 역세권 재개발 36층까지 올라가면 좋겠네요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게 중구청에서 지금 원하는 목표는 45층이에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답해드리려고. 제가 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스포를 하시고 그래요. 잘난 척하려고. 그다음에 우리 올빼미님께서 서울시가 해줄까 그런데 이거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구청이 괜히 나서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중구청에 이제 권장하는 거고 중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권장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를 막 주민들이 막 해달라는 게 아니고 중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좀 서둘러라 빨리 우리가 해줄 테니까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네. 올빼미님이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갖고요. 역세권이라는 거 검색만 해도 6월 30일부터 보도자를 보면 이 안에 자료가 계속적으로 6월달, 9월달, 최근 10월달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역세권 개발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니까 그만큼 서울시는 계속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빨리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해줄게 나와요. 그렇게. 그렇죠. 해줄게. 맞아요. 이게 네. 보도 자료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도 자료라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뉴스로 내보내기를 위해서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면은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데 그래서 보도 자료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빨리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빼미님 잘 몰라요.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세요. 잘 모르시니까 제가 되게 쉽게 설명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군대님이 어렵게 설명하면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계속 저희 방송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빨리 하세요. 자, 화면 좀 전해 주시면은 역세권 개발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장충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서울시 자료이기도 하고 중구에서 이제 주민 설명에서 중구청에서 만들어 오는 자료거든요. 여기다 이제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이 4가지 중에서 청년주택은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분양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고 역세권 활성화와 역세권 복합 개발이라는 거는 주택 아파트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상가도 주택도 기반 시설도 서비스 다 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디벨로퍼 개발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관심 밖에 좀 제껴 놓으셔도 되는 거고 유일하게 우리 재개발이라는 성격과 비슷하고 우리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고요. 이 장기 전세 주택은 일단은 100세대 이상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2024년까지 우리 아까 김건대님이 스포를 한 것처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을 350m까지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는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이 있고 1차 역세권은 250m고요. 250m 안에 있는 1차 역세권만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는 거예요. 2차 역세권 안 해주는데 그 용도 지역 상향해 주는 1차 역세권을 350m로 완화를 하면은 그동안에는 이 높은 용적률을 받고 개발을 할 수 없던 곳이 있는 곳으로 바뀌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용도 지역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1종이든 2종 7층 이하든 3종이든 간에 준주거 지역으로 2단계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이용해도 되고요. 정비 계획을 해도 되고 사업 승인도 받아도 되고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한 가지 외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네. 이게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니까 전세를 놓는 주택만 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오해할 수 네, 있죠. 오해하네. 이거 원래 네. 역세권 장기 분양 주택으로 이름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주민 입장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구청이나 시청, 서울시 입장에서 아 여기다가 장기 전세 주택을 우리가 공급해라는 치적을 여기다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받는 이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의 절반을 서울시가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가 가져가서 전세 놓겠다. 그죠? 그 나머지는 니네가 다 가져라. 이게 바로 장기 전세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져가는 몫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주민들 거다. 쉽게 얘기하면은 용적률이 250%인 지역인데 용적률을 700% 올렸어. 그러면 용적률이 450%가 늘었잖아요. 네. 그럼 450% 중에서 222%는 장기 전세로 하고 네. 주민들이 225%를 가져가라. 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요런 반반, 거죠. 반반 나누자.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오해를 하시면은 이게 500%에서 220% 가져오고 225%밖에 안 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225%가 엄청난 일을 해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225%도 엄청난 일을 해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이니까 전문가들 저희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장기 전세 주택을 진행을 하려면 꼭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해요. 물론 주민들의 동의율이라든지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도 분명히 중요한데 아무리 의지가 높아도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 아예 필수 조건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여기에 보셔야 될 게 요 가운데에 있는 건데요. 자, 확대가 안 되네 이게. 아, 확대하면 좋은데. 네, 그렇죠. 네. 여기 노후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노후도 부분이 단순하게 노후도 하나가 아니라요. 자,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된다. 네, 20년 이상 된. 30년, 그렇죠. 20년 된. 네, 그러니까 네. 이 요거는 이제 60%를 채우는 거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이면 돼요. 보통 일반 재개발이 67%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네. 60%만 채우면 역세권 개발은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이 60% 중에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 30% 이상이거나 네. 또는 과소필지 150제곱미터 이하가 40% 이하이거나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땅.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은 되는데 이게 좀 작은 땅. 그죠? 45평. 효용 가치가 네. 떨어지는 네. 작은 땅들. 단독주택 좀 작은 거 짓는 거. 이제 그런 땅이에요. 네네. 그렇죠? 네. 요렇게 이 처음에 노후도라는 60%의 기본적인 필수 요건에다가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건물이 30% 또는 과소필지가 40%라는 요 조건 중에서 하나만 갖춰도 필수 요건은 충족을 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노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에서 30년 된 건물이 67% 이상만 되더라도 그 지역의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개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거 플러스 과소필지 45평 이하 되는 토지가 많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접도율 그죠? 네. 도로가 골목이 좁고 60% 이상. 또 뭐가 있을까요? 호수밀도 되게 작은 땅에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지역을 먼저 여러분들이 역세권 장기 전세 지역으로 개발해 줄래요? 아니면 상태가 좋은 지역부터 개발해 줄까? 당연히 열악한 지역. 열악한 그렇죠. 지역, 그러니까 때. 네. 이게 조건은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지만
어제 구청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구청에서도 이왕이면 열악한 지역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찾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 도심 쪽, 중구 쪽에 투자하실 때 어떤 지역을 찾으시면 되냐면 열악한 지역, 노후도도 많이 나오고 호수 밀도도 높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과소필지도 많고 이런 지역일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개발이 더 빨리 되니까 물론 여기서도 무조건 350m, 50m. 네. 250m가 아닌 2024년까지는 350m예요. 350m 이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만 찾는다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 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그렇죠. 네, 그런 지역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이게 기억하시면 이제 각 지자체 구마다도 이런 기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중심지 역세권과 비중시 역세권 중에서는 중심지 역세권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방침도 같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은 이 서울의 도심에 해당되는 이 중구가 얼마나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좀 더 활발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세미나 오면은 네. 중심지 비중심지에서 역세권 좀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어디요, 그럼요. 어디요?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 공군대님이 그런 지역을 여기는 몇 가지가 해당된다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럼요. 네네. 네.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신. 자, 그래서 요번에 이 이제 장충동에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화면 좀 전환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먼저 이 구청에서 검토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면적 자체가 3,000제곱미터 이상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58,000제곱미터나 되거든요. 그다음 노후도 60%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는데 이 지역은 91.6%나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으니까 그 저 추진 단장님께서 이 주민들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 이런데 어떻게 사셨어요?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막 주민들이 웃더라고요. 자, 그리고 웃는 게 아니야. 그렇죠. 마음 아픈 네, 상처 네, 입는 네. 웃음인데 이제 네. 그 분위기 좋자고. 그래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30% 이상인데 여기는 46%가 넘는 정도로 30년 이상 된 건물이 많고 또 과소필지가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과소필지가 무려 78%나 돼. 대부분이 과소필지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87%. 87%, 그러니까 88%죠. 87%라 쓰고 78%가 읽는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날카로우신데. 자, 어쨌든 그래서 적합, 네, 여러분들이 적합, 네, 어떤 지역을 투자를 할까라고 고심을 할 때 지금 보는 이런 조건 정도의 비슷한 지역을 찾는 게 굉장히 빠르다. 네, 그렇죠. 이런 지역을 이제 구청에서 권하는 거예요.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게 빠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우선 조건이 구역에서 350m 범위 내야 되잖아요. 그건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근데 네. 역세권인데 이제 뭐 네. 걸어서 10분 거리도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도 있으니까 이게 법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역세권은 350m 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500m 내에만 들어가도 역세권 개발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350m 내에 들어가는 것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용도지역 네, 올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역세권 혜택을 받게 되면은 네네. 이게 늘어나는 주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분양 물량이. 그렇죠.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이게 이제 기존에 일반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여기 이 똑같은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화면 전환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좀 작게 나와서 좀 소리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원본이라서 이렇게 좀 크게 확대를 못 한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반 이제 재개발 형태로 개발을 했을 때 총 세대수가 한 1360세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220세대 정도가 나와서 800세대가 늘어나네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857세대가 늘어나는 걸로. 음. 이게 857세대를 그냥 단순하게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그 돌아오는 수익을 조합원들이 건축비라든지 추가 부담금으로 충당을 한다면 하나당 10억이만 해도 그쵸? 8천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네, 단순하게 네.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늘어나는 부분 일반 분양분은 한 400세대 정도가 늘어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임대 주택으로 이제 일부를 가져간다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한 500세대 정도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4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400세대가.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네. 조합원한테 돌아가는 늘어나는 숫자는 400세대. 근데 이걸 계산할 때 네. 재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300%로 잡았어요. 네, 여기 그러면- 보면 299.8. 재개발 용적률 300%는 최고치예요. 맞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할 경우 용적률은 530%로 잡았어요. 이게 700%도 할 수 이게 있는데 70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권장하는 액수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라. 네. 근데 이거를 주민들이 다시 계획을 짤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700%에 가깝게 할까 아니면 500%에 가깝게 할까? 당연히 700%. 점점 높이겠죠. 그렇죠. 최대한. 네네. 최대한 집어넣어서.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협의를 그럼- 통해서. 네. 네. 그러면 여기가 조합원이 예를 들어 300명이라고 할 경우에 네. 이게 400세대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파트 한 채씩 더 네, 받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게 30평형대가 예를 들어 400세대 늘어난다고 하면은 네. 이 동네 시세를 어제 봤더니 한 220억 정도 보더라고 한 세대당. 220억이요? 한 세대당 20억. 아, 네. 한 세대당 20억을 보는데 이게 만약에 좀 가격이 떨어져서 뭐 18억, 10% 떨어져서 18억을 한다고 네네. 하더라도 그죠? 네. 요즘 분양 안 되니까 좀 싸게 분양한다. 뭐 뭐 18억 한다고 하더라도 이 18억 정도 분양가 상한제 걸리니까 이거 다 받지 못하겠네.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될 수도 있죠. 완화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15억, 14억 정도에 만약에 분양한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공사비 빼고 한 세대당 10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4천억 정도가 남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죠. 그러면 4천억이라고 한다면 이걸 300명이 나누면은 10억이 넘는 돈이 추가로 남는 거예요. 한 추가로. 사람당. 추가로. 그러니까 네네. 용적률 300%로 재개발할 때도 이 정도는 남을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역세권 개발로 할 경우에 이걸 추가로 남으니까 그것도 역세권 개발에서 530%니까 높은 용적률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용적률 네. 아닌데. 구청에다 반 띄워주고 네. 반 띄워주고도 이 정도가 남으니까 이게 진짜로 역세권 개발하는 경우에 추가 부담금에 대한 걱정은 아예 없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돈이 없는 분들 뭐 어려우신 분들도 추가 부담금 없고 새 아파트 엄청나게 준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좋을까. 아니 어제 갔을 때 우리 여기 음. 가셨던 뭐 유튜브 팀도 음. 이 친구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다 네. 자금 여건이 넉넉지 않으니까. 근데 어제 그 설명회를 딱 듣고 나서 느꼈던 게 야 저거는 내가 돈이 별로 없어도 내가 조합원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이 나갈 게 없다라고 한다면 야 나도 저런 건 안심하고서도 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음. 자, 그리고 김태형님이 용적률을 올려서 세대수는 많은데 임대 물량이 있어서 조합원들은 차이가 없지 않나요?라고. 근데 임대 물량이 있어서 조합원들은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시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기준 용적률이라고 해서 일반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 요 회색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최대치 용적률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나가는 게 적으니까. 자, 요것만 네. 아파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이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을 하면은 이 위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 세대수가 예를 들면 500세대만 지을 수 있는 곳을 1000세대 짓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1000세대 중에서 500세대를 가져가고 나머지 500세대를 주민들이 가져가니까 원래 일반 재개발을 하면 500세대밖에 못 짓는 거를 역세권 개발을 하면 임대주택을 떼주고도 1000세대짜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니까 지금 이게 일반 재개발보다 월등히 세대수가 늘어나고 사업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이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게 뭐냐면, 자, 임대주택을 위에다 그렸잖아요. 그럼 밑에다 그랬어야 돼.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면, 자, 임대주택 이제 충수 완화를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왜냐면 충수 완화 자체가 안 되면 도심은 역세권 개발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건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충수 완화를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임대주택을 위에다 드실래요? 정말로 35층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다 지으실 거예요? 아니면 저층에다 지으실 거예요? 아, 이게 늘어나는 용적률을 서울시에다- 표시하다 보니까 위에도 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다 줄 거니까 제가 이제 우리 김태형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 들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무슨 층이 돼요? 로열층이죠. 로열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다 넣으면 무조건 임대주택에서 버리는 게 아닌 거야. 밑에서
내 거를 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더 높은 그렇죠? 층으로 높은 층으로. 만들죠. 네, 그러니까 네. 일반 분양분이나 조합원들은 다 위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밑에 줄 준다고 해서 크게 불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거 아니면 뭐 조합원들은 최소 5층 이상을 받는다. 음. 2층 아파트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그렇게 좋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아마 생각을 못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동배치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로변에 좀 시끄러운 쪽들은 임대 아파트. 그렇게 나가고요. 뒤쪽으로 좀 쾌적한 쪽은 보통 분양주택들로 요즘 반대예요. 가더라고요. 요즘 반대라고요. 반대. 여기서 가까운 것들을 음.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좀 네. 쾌적하고 좀 먼 데는 임대주택 낼 거예요. 역세권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더군다나 역세권은. 셀룰시티나 이런 아파트들 가보면 여기서 가까운 거, 먼 거, 그렇죠. 예쁜 것들은 가격 네네.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 네. 맞아요. 최지윤님, 찌끼레기 부문은 임대조, 조합원은 노열층이다. 그러니까 밑에 층은 네. 이제 임대로 만들고, 네. 네. 그거에 네. 동의하신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찌끼레조라기보다는 그냥 고층 사는 거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네, 저층으로 근데 준다. 이 네. 도시만의 장기전세 주택들이라고 장기전세 주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 그 소형 10평짜리 뭐 7평짜리 작은 게 아니라 장기전세 주택은 20평대나 30평대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다 이런 생활하기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임대주택을 갖다가 너무 그러니까 막 괴리감 있게 이렇게 보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예를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좋은 지역에 아파트 네. 두 채를 갖고 있는 분이 한 채는 본인이 살더라도 한 채는 원래 전세 주잖아요. 그렇죠. 그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적, 임대주택에 그렇죠.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음.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임대주택이란 옛날에 공공에서 공급하고 그 사회 소외층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임대주택과 동급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옛날에 좀 선입견들은 조금 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명님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개발 시 현금 청산이 되나요?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뒤에 주택이라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주택이기만 하면은 말 그대로 대지 지분 한 평에 주택이 한 평짜리는 사실 실생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극단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도 주택이기만 하면은 아파트 분양 자격은 온전하게 주어집니다.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딱 빠뜨리고 지울 수는 없죠. 포링마마님 네이버 보니까 매물도 없던데 꼰대님들 찾아주시나요? 저희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지역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네. 그렇죠. 자, 저런 기준이 당연히 좋은 방법이면 공공 재개발도 좋은 거네. 비슷한 맥락 같은데 공공 재개발은 조금 다르죠. 물론 이제 지금도 주민들 이제 다른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내가 내 혜택을 온전히 가져가는 거. 이게 역세권 개발이고 공공 재개발 내 혜택을 제대로 못 가져가요. 내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역세권 개발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이제 그 사업성이 좀 나오지 않는 저층 주거지나 이런 지역들 상대적으로 보면 좀 입지가 외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도움이 좀 필요한 지역들이 공공 재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개발에 대한 특징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우님이 주민들 중 너무 고층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고급 주거지가 못 된다고 반대도 있다. 네. 이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는 다 고층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동 아이파크 그리고 내미안이라든지 몇 군데 가보면요, 굉장히 고미라 개발돼 있어. 굉장히 높은 고층이 엄청 붙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모여서 생기는 마이너스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고, 저는 남산 밑에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개발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역세권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역세권 개발은 팔고 타운하우스로 개발할 지역을 들어가세요. 내가 살 때는 그 역세권 네. 개발로 수익을 얻으셔서 얻으셔서 그 돈으로 돈으로, 이제 네. 타운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시면 좋죠. 고밀이라도 역세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타운하우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은 이제 시작해서 2024년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또 한 1년 정도 연기될 수도 있어요. 의지에 따라서. 근데 부족하면, 집이 부족하면. 근데 어쨌든 지금 2024년까지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무조건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